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이 내놓은 2024년 업무 동향 보고서인데요.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 현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인상적인 수치가 있었죠. 전 세계 지식 노동자의 75%, 그리고 한국은 73%가 이미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. 와, 4명 중 3명 꼴이네요. 정말 많네요. 그죠?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. AI 사용자의 78%, 한국은 무려 85%가 회사는 모르게 개인 AI 도구를 가져와서 쓴다는 거예요. 개인 도구요? 그걸 보통 BYOAI 현상이라고 하죠. Bring your own AI. 네, 맞습니다. BYOAI. 이게 왜 그럴까 보면요. 직원들은 AI를 써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. 시간 절약이 된다는 응답이 90%, 또 주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85%, 창의성이 좋아진다는 게 84%, 뭐 이런 식이에요. 아,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을 받으니까. 근데 왜 굳이 숨어서 쓰는 걸까요?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. 보고서 보면 업무 시간의 한 60% 정도를 이메일이나 채팅, 회의 같은 소통에 쓴다고 하거든요. 60%요? 생각보다 엄청나네요. 네, 이런 과도한 어떤 디지털 부채랄까, 거기에다가 또 업무량 자체가 많다는 압박감, 번아웃 경험,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어서 AI를 쓰는 거죠. 절실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아하, 단순히 신기해서 써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쓰는 거군요. 그렇죠.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요. 근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쓰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좀 걱정되는데요. 보안 문제라던가 회사 전체 AI 전략 같은 거랑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어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실제로 AI 사용자 절반 이상 52% 정도가 중요 업무에 AI 쓰는 걸 좀 숨기려고 한다고 하고요. 또 53%는 이러다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느낀대요. 아, 불안감도 있군요. 네, 이게 개인의 불안감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선 보안 위험이 커지고 또 AI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기회를 놓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. 직원들은 저만 집 앞서가는데 정작 회사나 리더들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네요. 리더들은 AI 중요성은 안다면서요? 네, 리더들 대부분 한 79% 정도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AI 도입이 필수다. 이렇게 생각은 해요. 생각은 하는데 네, 근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죠. 리더 중 60%는 조직 내에 구체적인 AI 도입 계획이나 비전이 부족한 것 같다고 걱정하고요. 또 59%는 AI가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주는지 이걸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요. 아, ROI 측정이 어렵다. 네, 당장 투자 대비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있고요. 그러니까 중요성은 아는데 실행은 좀 더딘 그런 간극이 보이는 거죠. 이런 상황이 바로 채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군요. 보고서 보니까 리더들이 AI 능력 있는 사람을 엄청 선호하던데요? 맞습니다. 리더 절반 이상 55%가 앞으로 AI 관련 인재 뽑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해요. 그래서 그런지 AI 기술 없으면 아예 채용을 꺼린다. 이런 응답도 꽤 높았죠. 네, 66%가 그렇다고 답했고 한국은 70%나 됐어요. 심지어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AI 잘 다루는 신입을 선호하겠다는 리더도 71%, 한국은 77%나 됐고요. 와, 경력보다 AI 스킬이라니.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. 신입한테 더 큰 책임도 맡길 수 있다고요? 네, 77%가 그렇다고 했어요. AI 역량이 이제는 뭐 기본값이 되어가는 거죠.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AI 인재를 원하면서 정작 기업 내 교육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. 사용자 중에 교육받은 사람은 39%밖에 안 되고 올해 교육 계획 있는 회사도 25%뿐이라니.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배우고 있어요. 뭐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서 AI 관련 강의 듣는 시간이 160%나 늘고 자기 프로필에 AI 기술 추가하는 사람도 142배나 늘었대요. 스스로 학습하는군요. 조직이 못 따라오니 개인이 움직이는 거네요. 네, 그런 모습이죠. 그러면서 보고서가 주목한 게 AI 파워 유저라는 그룹이었어요.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? 그냥 AI를 자주 쓰는 건 아닐 텐데요. 네, 맞아요. 이들은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거의 업무 파트너처럼 활용해요. 일주일에 몇 번 이상 꾸준히 쓰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하고요. 더 나아가서 AI를 이용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,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해요.
그런 시도가 66%더 많았다고 하고요. 업무 방식을 재설계한다. 네. 그리고 AI한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새로운 질문 방식,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계속 연구하고 실험 플러스 56%, 실험 플러스 68% 하는 특징도 있어요. 정보 분석이나 컨텐츠 디자인,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서 AI 활용 빈도가 훨씬 높죠. 확실히 다르네요. 그럼 성과도 좋을 것 같은데. 혹시 이 파워 유저들은 그냥 원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? 명이 있었습니다. 이 파워 유저들은 보니까 CEO 같은 리더들이 평소에 AI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하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장려하고 또 개인에게 맞는 AI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걸 제공받는 환경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았어요. 아, 결국 개인의 노력과 조직의 지원이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나는 거군요. 그렇죠. 딱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AI는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, 직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심지어 개인 도구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, 네. 그런데 많은 조직이나 리더들은 아직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AI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, 또 AI 파워 유저 사례를 보니까 조직적인 지원, 특히 맞춤형 교육 같은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맞습니다. AI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스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된 거죠. 그리고 이 파워 유저들의 성공은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, 비전,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 보고서를 보면요, 2030년까지 필요한 업무 기술의 절반 정도가 바뀔 거라고 해요.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 변화를 68%나 더 빠르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. 68% 가속화라. 정말 빠른 변화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기업 교육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AI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미래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대비하실 건가요?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